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마스크 연결하기 완벽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의 첫 관문인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입니다. 메타마스크 설치 및 설정부터 시작해서 커스텀 네트워크 추가하기, 체인 아이디와 RPC URL 설정, 테스트 계정 프라이빗 키 임포트, 테스트 이더 확인, 그리고 지갑 간 이더 전송 테스트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이더리움과 EVM 호환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개발 도구입니다. D앱 개발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메타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메타마스크 설치는 크롬 웹스토어에서 시작합니다. 메타마스크를 검색하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브라우저 상단의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여 초기 설정을 시작합니다. 시드 문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12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이 문구는 지갑 복구의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브라우저를 삭제해도 이 문구만 있으면 모든 자산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온라인에 저장하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메타마스크 설치 여부를 코드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가 설치되면 브라우저에 윈도우 2 실형 객체를 주입합니다. 먼저 이 객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즈메터매스크 속성을 통해 메타마스크인지 정확히 식별합니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 다운로드 페이지로 안내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개발 시에는 이더리움 메인넷 대신 테스트넷이나 로컬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메인넷에서는 실제 이더리움이 필요하고 실수 시 자산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마스크 설정에서 네트워크 추가를 통해 하드햇이나 가나슈 같은 로컬 개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 4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이름은 사용자가 구분하기 위한 별칭입니다. RPC URL은 블록체인 노드와 통신하는 주소입니다. 체인 아이디는 네트워크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숫자입니다. 통화 기호는 해당 네트워크의 기본 암호화폐 심볼입니다. 코드로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리트의 이더리움 체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로 체인 아이디, 네트워크 이름, RPC URL, 그리고 통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하드햇 로컬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체인 아이디는 16진수 형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체인 아이디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인 아이디는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숫자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은 1, 세폴리아 테스트넷은 1115111입니다. 트랜잭션 서명에 체인 아이디가 포함되어 한 네트워크에서 서명한 트랜잭션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재사용되는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합니다. RPC URL은 메타마스크가 블록체인 노드와 통신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약자로 원격 서버의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주소를 통해 블록체인 데이터를 조회하고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전송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미리 이더가 충전된 테스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드햇이나 가나슈 같은 로컬 개발 도구는 시작할 때 테스트 계정과 프라이빗 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프라이빗 키를 메타마스크에 임포트하면 해당 계정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드햇이 제공하는 기본 테스트 계정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 보이는 주소와 프라이빗 키는 하드햇의 첫 번째 테스트 계정입니다. 이 계정에는 1만 이더가 미리 충전되어 있어 개발에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키는 공개된 테스트용이므로 절대 메인넷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메타마스크에서 계정을 임포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계정 가져오기 또는 임포트 어카운트를 선택합니다.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이 추가됩니다. 이제 그 계정의 기존 잔액과 트랜잭션 내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임포트하면 해당 네트워크의 잔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하드햇 로컬 네트워크의 경우 기본으로 1만 이더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넷이나 로컬 네트워크의 이더는 실제 가치가 없으므로 마음껏 테스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을 조회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Request Accounts 메서드로 연결된 계정 목록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sGetBalance 메서드로 첫 번째 계정의 잔액을 조회합니다. 반환되는 잔액은 웨이 단위의 16진수이므로 10의 18승으로 나눠서 이더 단위로 변환합니다. 테스트 환경이 올바르게 구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갑 간 이더 전송을 테스트합니다. 실제로 다른 계정으로 이더를 보내고 잔액 변화를 확인하면 개발 환경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성공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더 전송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Send 트랜섹션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로 보내는 주소 from, 받는 주소 to, 전송량 배류, 가스 리밋을 지정합니다. 배류는 웨이 단위의 16진수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0.1 이더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트랜잭션 해시가 반환됩니다. 축하합니다. 메타마스크 설치부터 커스텀 네트워크 추가, 테스트 계정 임포트, 이더 전송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개발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와 D앱 개발을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메타마스크가 브라우저에 주입하는 객체를 통해 설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버게이터, 메타매스 객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윈도우 이시리엄 객체의 존재 여부와 이즈메터매스 속성을 확인한다. 셋째, 다큐먼트, 올리트 객체의 타입을 확인한다. 넷째, 윈도우 웹 3의 커런트 프로바이더를 확인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메타마스크는 브라우저에 윈도우 이시리엄 객체를 주입합니다. 이 객체의 존재 여부로 지갑 설치를 확인하고 이즈메터매스 속성을 통해 다른 지갑이 아닌 메타마스크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거나 구버전 방식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메타마스크의 시드 문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드 문구는 클라우드에 백업하면 안전하다. 둘째, 시드 문구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만 사용된다. 셋째, 시드 문구는 12개의 단어로 구성되며 컴퓨터 고장 시에도 지갑을 복구할 수 있다. 넷째, 시드 문구는 계정마다 다르게 생성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시드 문구는 12개의 단어로 구성되며 이 문구만 있으면 컴퓨터가 고장나더라도 지갑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저장하면 해킹 위험이 있으므로 종이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나의 시드 문구로 여러 계정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D앱 개발 시 사용자가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에러를 스로하고 앱을 중단시킨다. 둘째,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연결을 시도한다. 셋째, 윈도우 이시리엄 객체를 확인하고 미설치 시 설치 페이지로 안내한다. 넷째, 모든 사용자에게 설치 팝업을 표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좋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먼저 윈도우 이시리엄 객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메타마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친절하게 설치 페이지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러를 던지거나 브라우저 오류에 의존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저해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메타마스크가 등장하기 전 블록체인 개발의 어려움과 메타마스크가 해결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시고 선택지를 확인해주세요. 첫째, 과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복잡한 명령줄 도구와 개인키 직접 관리가 필요했으나 메타마스크가 이를 추상화했다. 셋째,
과거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했다. 넷째, 과거에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없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메타마스크 등장 이전에는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려면 복잡한 명령줄 도구를 사용해야 했고, 개인키를 직접 관리해야 해서 보안 위험이 높았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런 복잡한 작업을 뒤에서 처리하고, 개발자에게는 윈도우 미시리형 객체 하나로 간편하게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개발자가 테스트 환경에서 이더리움 메인넷 대신 테스트넷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메인넷은 개발자 계정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테스트넷이 10배 이상 빠르다. 셋째, 메인넷에서는 실제 이더리움이 필요하고 자산 손실 위험이 있다. 넷째, 메인넷은 개발용 API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모든 거래에 실제 가치가 있는 이더가 필요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메인넷을 사용하면 가스비가 발생하고 코드 오류 시 실제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넷에서는 무료로 테스트 이더를 받아 위험 없이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커스텀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 필요한 설정 항목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체인 아이디는 단순한 별명이다. 둘째, RPC URL은 노드 통신 엔드포인트이며 체인 아이디는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한다. 셋째, RPC URL은 가격 정보 API다. 넷째, 체인 아이디와 RPC URL은 선택 사항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RPC URL은 메타마스크가 블록체인 노드와 통신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체인 아이디는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숫자로 트랜잭션 서명에 포함되어 한 네트워크에서 서명된 트랜잭션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재사용되는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메타마스크에서 프라이빗 키를 임포트하여 테스트 계정을 추가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프라이빗 키 임포트는 새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다. 둘째, 임포트하면 해당 키로 제어되는 기존 계정과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셋째, 테스트넷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넷째, 원본 키가 무효화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프라이빗 키를 임포트하면 해당 개인 키로 제어되는 기존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개발 환경에서 미리 이더가 충전된 테스트 계정을 메타마스크에 추가하여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원본 키는 그대로 유효하며 같은 키를 여러 곳에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블록체인 디앱 개발 시 메타마스크의 역할을 은행 시스템에 비유할 때 가장 정확한 비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메타마스크는 중앙은행과 같다. 둘째, ATM과 같다. 셋째, 인터넷 뱅킹 앱과 같지만 분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넷째, 신용카드와 같다. 정답은 3번입니다. 메타마스크는 인터넷 뱅킹 앱처럼 잔액을 확인하고 송금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중앙화된 은행 서버가 아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며 물리적 현금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오늘 메타마스크 연결하기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설치부터 네트워크 설정, 계정 임포트, 트랜잭션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디앱 개발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블록체인 개발 콘텐츠는 코드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